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나스닥과 비트코인 관계에 따른 이야기를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최근에 나스닥이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진짜 쉬지 않고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올라왔는데요. 맥디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연달아 맥디가 어땠습니까? 상봉우리를 만들 때마다 항상 상승을 계속 유지를 시키면서 계속 올라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월봉 차트이고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하락폭이 워낙 컸던 시점에서 다시 한번 여기에서 더 추가적인 상승적 여력이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부분 산이 좀 비슷한 형태에서 마감이 되는 경우가 좀 조정이 많이 나오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을 왜 신경을 써야 되냐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게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는 MSTR이 나스닥에 이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걸 피해갈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나스닥 조정이 좀 크게 나오게 되면 비트코인의 MSTR에 따른 주가에 영향을 받게 되고 또 비트코인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주가 지수에 따른 조정이 워낙 커지게 되면 우리는 코인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생기면 무엇부터 살래? 라는 게 다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누구는 집을 먼저 살 것입니다. 누구는 뭐 차를 먼저 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투자를 할 때 무엇으로 할래? 예, 코인만 하는 매니아층은 코인만 사겠지만 그렇지 않죠. 운용사나 이런 쪽은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먼저 주식이나 이런 쪽을 더 많이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만큼 오를 만큼 환율이 생각보다 강한 만큼 현금성을 더욱더 지지하려고 하는 그런 비중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환율적 추이도 생각보다 더 높아져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또 하나의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나스닥과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ETF에 따른 영향이 나스닥과 직결적 관계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비트코인이 어떤 형태로 올라왔습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ETF 기반과 차트적인 순유입과 순유출에 있는 이 차트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형태인데 실질적으로 유입할 때마다 비트코인 노란색 선이 비트코인 프라이스인데 그만큼 좋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수가 생각보다 약해지면 비트코인 유입량은 여전히 안 좋았던 패턴이 훨씬 더 많이 나왔던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횡보하거나 아예 비중이 점점 줄거나 매도세가 강해지거나 이런 형태가 만약에 복합적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여전히 쉽지는 않는다. 그래서 나스닥이 생각보다 지수가 좀 어느 정도 버텨준 상태에서 가야지 비트코인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왜냐? 기관이 사주었기 때문에 지금의 비트코인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사줄 수 있을 만한 기업들에 있는 비중이 그만큼에 있는 커버를 해줄 수 있을지언정 가격의 방어선까지는 해줄지언정 상승에 있는 여력을 보여줄 거라고 하면 지금보다 더 이제 블랙록이나 나머지 형님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나스닥을 제낄 수 있을 만한 파워급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또 편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스닥에 있는 위치가 그만큼 중요해지는 실정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비트코인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은 남아져 있긴 하는데 항상 뭐 제 관점과 좀 다른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여전히 여기에서 이 1분기 안에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더 추가적으로 크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저는 크게 생각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